안녕하세요, 또트래블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토 가볼 만한 곳과 교토 맛집 몇 군데 그리고 교토 여행을 위한 꿀팁도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올린 곳을 참고하시면 교토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7월에 다녀온 교토 오사카 여행이라 최신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사카 여행을 갈 때 교토는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잠깐 다녀오는데요. 저희는 반대인 경우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바로 교토로 먼저 가는 코스를 선호하고 일정도 교토를 보다 길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이런 것은 아니고 짧은 일정일 경우에 아예 오사카에만 머무르기도 합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바로 교토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몇 가지 남겨볼게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루카를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카 티켓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고 가는 것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대략 1000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미리 구매하고 가세요. 구매처는 클룩, 마일 리얼트립 등 여행 사이트 많은 곳에서 팔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입한 티켓의 경우 현장에서 바꿔야 하는데요. 하루카 타는 B게이트 옆에 있는 기계에서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처 옆에 있는 곳에서 바꾸려면 보다 복잡하고 여권을 스캔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실히 사람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미리 여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티켓은 B게이트 입구 옆에 있는 기계에서 꼭 바꾸세요. 하루카는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대략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까지 걸리는 시간은 75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교토까지 도착하면 아마 다들 배가 고프실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어디 관광지를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야끼니쿠 전문점입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야키니쿠 와야라는 곳인데 거의 400명이 참여를 했는데 평점이 4.9. 이런 곳은 가격을 떠나서 맛 하나는 확실히 보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야사카 신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토 가와라마치역에서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매장은 그리 넓지 않아서 예약은 필수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인 평균 가격이 10,000엔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를 주문하던 단품을 주문하던 아마 이 정도 평균 가격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곳은 한국인 리뷰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유명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메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설. 일본의 많은 야끼니쿠 전문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우설이 첫 게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의 우설은 굉장히 촘촘하게 칼집을 냈는데 칼집 덕분에 엄청 부드러운 우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설 많이 먹어봤지만 이곳에서 먹은 우설은 확실히 부드러웠습니다. 와야는 다른 고기도 칼집을 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었습니다. 와야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고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만약 이곳을 최대한 짧게 표현한다고 하면 고기 맛으로 승부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우도 맛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가서 소고기를 먹어야 할까라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야끼니쿠는 여행 중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한우도 한우만의 매력이 있지만 와규는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 와야에서 맛본 고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 고기가 그냥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드래곤 스테이크라는 것은 양념 소불고기 맛인데요. 잘 타서 그런지 이건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소불고기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먹고 나오면서 느꼈지만 괜히 구글 평점이 4.9가 아니거든요. 직원 친절하고 고기 맛있고 고민 없이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토에서 한 번은 지나가게 되는 야사카 신사. 기온거리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밤에도 개방을 하는 곳이에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밤에 신사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저희도 밤에 둘러보았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신사 내부에 볼거리가 있고 특히 밤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사 뒤쪽에 마루야마 공원까지 둘러보면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야사카 신사 주변에 맛집이 많다 보니 저희처럼 식사하고 소화시킬 겸 둘러보면서 사진 찍으면 좋은 코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무조건 꼭 간다는 기요미즈데라 청수사. 한번 가봤어도 또 가게 되는 곳이 청수사인데요. 계절에 따라 분위기도 다르고 주변에 니넨자카, 산넨자카 그리고 대나무숲 볼거리가 있어서 교토에 가면 꼭 들리는 편입니다. 참고로 교토하면 아라시야마 대나무숲이 유명한데요. 기요미즈데라 옆에 작은 대나무숲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몇 년 만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청수사 리뷰하고 뒤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간다고 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딱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인원을 조절하는 사람도 없는데 신기하게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청수사는 딱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라 여기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바로 오는 길에 있던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계단으로 내려오면 바로 소원의 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옵니다. 세 갈래로 갈라져 나오는데 각각 사랑, 건강, 학문을 뜻하고 최대 2가지만 선택해서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3개를 다 마시면 욕심에 대한 벌을 받아서 오히려 나빠진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이 정도 둘러보면 청수산은 거의 둘러봤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침에 일찍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 가까운 곳에 우동 맛집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또와 사료라는 곳인데 따뜻한 우동, 냉우동을 다 맛볼 수 있습니다. 면발도 쫄깃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냉우동 한번 꼭 드셔보세요. 우동면이 이렇게 쫄깃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튀김도 정말 바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오또와 사료는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한데 11시 기준으로 식사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매장 분위기도 좋고 매장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진 곳이라 식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가벼운 메뉴라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금방 소화되는 메뉴이고 일본에서 꼭 한번 맛보면 좋은 메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수사에서 내려올 때 혹은 올라갈 때 꼭 거쳐간다는 니넨자카 산넨자카입니다. 거리 분위기가 정말 예쁜 곳이라 걷기만 해도 교토만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니넨자카에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하나의 명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앉을 자리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외관 빼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메뉴는 어딜 가나 다 똑같거든요. 이곳은 관광객이 발도장 찍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기보다 밖에서 인증샷 하나 정도 추천드려요. 산넨자카, 니넨자카를 거쳐서 니넨자카 길 끝에 다다르면 고다이지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곳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안에 작은 대나무 숲이 있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꽤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둘러보면 굳이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을 보러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라시야마 마을 분위기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지만 조용한 대나무 숲은 규모는 작지만 고다이지 이곳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사진 찍기는 고다이지 이곳이 괜찮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한가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의 정실 부인인 네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원을 받아 건립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다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의 부인 네네의 초상화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좀 그렇지만 작은 대나무 숲도 있고 조용하게 둘러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작은 대나무 숲이 있어서 일정상 아라시야마를 가기 어려운 분들은 이곳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토 가볼 만한 곳 2곳, 난넨지와 금각사를 간단하고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교토를 여러 번 가봤지만 위치가 애매해서 한 번도 못 갔던 금각사인데요. 볼거리가 진짜 딱 금색의 저것이 전부더라고요.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각사 말고는 인상적인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허무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은각사를 갔을 때도 좀 허무한 느낌이었는데 금각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은각사는 주변에 철학의 길도 있고 난넨지도 그리 멀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금각사 주변은 오직 금각사 하나만 있거든요. 진짜 영상에 금색 건물이 다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거나 가을 단풍이 필 때, 눈이 내릴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넨지도 사실 그리 볼거리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풍경이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기분도 들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도 가을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블루보틀 커피 한 잔 맛보면 딱 좋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블루보틀 맥주도 팔고 있는데요. 딱 수제 맥주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블루보틀 인기가 좀 식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커피 맛은 좋으니까 더위도 식힐 겸 한번 들러보세요. 이제 맛집 소개 시간. 교토에서 맛본 인상적인 스키야키 맛집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스키야키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이후에 일본 여행 가면 일정 중에 꼭 한 끼는 스키야키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토 가라스마역 근처에 위치한 스키야키 미쿠노 히로시게라는 곳입니다. 매장이 넓지 않아서 예약이 필수인 곳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교토 스타일 스키야키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는 일본식 스테이크, 타르타르 전체 요리 하나 차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뉴 하나 차이인데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프리미엄 메뉴로 주문해보세요. 얇은 와규를 살짝 아부리해서 쯔유 간장 소스,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먹는 것인데 부드러우면서 간도 적당하고 와규 특유의 맛도 느낄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어디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메뉴여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키야키 맛볼 차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키야키는 샤브샤브랑 비슷하게 육수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 익혀 먹는 방식은 관동식 스타일입니다. 이곳은 관서식 스타일의 스키야키인데 고기를 굽듯이 살짝 익히고 그 다음 소스를 붓고 다시 야채 등을 넣고 졸여 먹는 방식입니다. 비슷하지만 고기를 굽고 안 굽고의 차이가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맛볼 고기가 나왔는데 고기질이 정말 너무나 좋아 보이죠? 직원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사진만 열심히 찍으면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설탕을 뿌리고 그 위에 바로 얇게 썬 고기를 올리고 소스를 부어서 익혀 먹는 방식이에요. 살짝 익혀서 풀어놓은 계란을 찍어 먹으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야끼니쿠처럼 익혀 먹는 와규와는 전혀 다른 매력의 와규였습니다. 고기 절반은 이렇게 맛보고 나머지는 야채와 각종 재료를 넣고 고기를 올린 다음 소스를 붓고 익혀 드시면 되는데, 고기 자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스키야키 소스가 너무 짜지도 않고 간이 적당한 것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정말 로컬 스타일의 스키야키 전문점 대다수가 짠맛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딱 적당한 간이었습니다. 고기 먹고 야채와 각종 재료를 건져 드시면 되는데 소스가 맛있어서 고기만큼이나 야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채까지 다 건져 드시면 마지막으로 우동. 각종 야채와 고기 육수가 스며들어가면서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졌는데, 우동이 들어가니까 바로 우동 맛집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스키야키 맛집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이 밖에 소개해드릴 교토 맛집이 몇 군데 더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교토 맛집 2탄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교토 여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